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주 목요일 날에는 NBS 즉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매주 발표합니다. 방금 지금 보도 결과가 나왔는데요. 야, 이거 정말 이해갈 수가 없네요. 이 NBS는 여론조사 기관 4개인데요. 통상적으로 항상 거의 예외 없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4개 여론조사 기관들은요. 엠블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그리고 한국 리서치입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10월달 세 번째 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0월 18, 19, 20일이니까요. 딱 3일 동안이 뭡니까? 이 국정감사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 때예요. 대장동 비리 실태의 핵심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누가 책임인지 다 알 때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면접 100% 가상 100%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이 면접 조사하면 우리 야권 후보들이 조금 불리하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여론조사 ARS를 보면 이 국정감사 전후로 해가지고 이재명과의 차이가요 10%가 넘는 차이로 우리 야권 후보들이 오히려 이 원희룡 지사까지도 다 이기는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는 것이 여론조사의 큰 흐름인데 이 4개 여론조사 기관들을 보면 전부 다 밀려요. 야, 이거 정말 이거 실체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어렵다. 자, 그러면은 이 가상 대결을 보면요. 먼저 이재명 지사하고 그다음에 원희룡, 그다음에 심상정, 안철수 이런 사자 대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재명하고 이 원희룡이가 붙었을 때는 이재명이가 36, 원희룡 22, 그리고 심상정이 6, 그리고 안철수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유승민하고 붙었을 때는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가 붙었을 때는요. 이재명이 34, 유승민이 20. 그래서요. 유승민 후보가 원희룡보다 2%가 낮아요. 그리고 심상정이는 6%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원희룡이 붙었을 때는 11%인데 지금 이제 유승민하고 붙으면요 13%로 조금 올라가요. 이때 유보층은 24%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하고 붙었을 때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재명이가 35%, 윤석열이 34%,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6%. 심상정이는 어디 가나 계속 6%예요. 안철수가 7%로 떨어지네요. 그리고 유보층이 15%로 줄어들어요. 이 대목에서 윤석열하고 붙으면.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 붙었을 때 사자 대결은요. 이재명이가 35%입니다. 자, 그리고요. 홍준표가 32%예요. 심상정이가 6%. 그리고 안철수가 8%. 그래서 이 대목에서 보면요. 심상정이는 어디서 누구하고 붙든지 간에 6%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다 붙는데 가상 대결인데 항상 6%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안철수는 지금 7%, 8%, 11%, 13% 이렇게 다양하게 순서가 이 숫자가 나와요. 이게 다양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자, 그리고 또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똑같이 3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승민하고 붙었을 때는 34, 원희룡이하고 붙었을 때가 36이에요. 그래서 34, 35, 36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32하고 31은 하나도 안 나오냐. 이것도 의심을 갖자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20대 선거 이 정권 심판론이 좀 세다. 이거는 또 나와 있어요. 심판론이 51%, 안정론이 40%인데 이거는 11%밖에 되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안정론은 40% 아래로 요즘은 빠지고 심판론이 50대 중반을 넘어가요. 자, 여기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상한 국면이고 다만 8월 네 번째 주 조사 이후에는 안정론보다는 즉 정권 재창출론보다는 심판론이 추세다. 그리고 긍부정 차이는요. 긍정이 43, 부정이 53. 전주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35, 민주당 34. 전주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운영도 똑같아.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똑같아. 그 다음에 심상정이 지지율 6%로 딱 고정돼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34, 35, 36. 야, 이거는 뭐 그런 대로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이거 하여튼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 적합도를 쭉 나열해 보면 윤석열 25, 홍준표 22, 유승민 12, 원희룡 6%로 나타나고 있고요. 유보층이 34%예요. 이 유보층이 문제예요. 이 유보층이 아마도 지금 현재 보도로서는 이게 자세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도가 다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 유보층까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 총장이 1등, 홍준표가 2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감도를 보면 홍준표가 1등입니다. 호감도 44.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등이에요. 야, 이거 아니 호감도가 이재명이가 2등이라는 게 이해가 가요? 42. 윤석열 총장보다도 이재명이가 앞서요.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40%.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호감도가 35%로 4등. 원희룡이가 호감도가 또 제일 아래로 밀려요. 33%. 이것도 이상하다. 그리고요, 홍준표 후보의 호감도는요, 보수층에서가 55, 56, 중도층이 44, 상당히 높고, 이재명의 호감도는 진보층에서가 69, 그리고 윤 총장은 보수층에서가 66, 이렇게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참 이상한, 저는 여론조사 제가 굉장히 요즘 심층 분석해 드리고, 그야말로 샅샅이 제가 뒤져가면서 이 여론조사를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여론조사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별도 상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분석을 또 추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총장의 전두환 대통령 옹호 발언. 지금 이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이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다시 전남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여순 사건 희생자 우일영비 참배하고 기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윤석열 총장 입장에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한 적은 없고 오로지 통치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당 대표실에는 전두환 대통령 사진만 없다. 통치 행위를 기념하거나 추념 안 하겠다는 의미다. 이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화합하고 조율하고 정당 간의 의견 교류를 만든 적이 없다. 네, 그러면서요. 윤 총장이 어떤 의미로 발언했는지 설명했지만은 동의 어렵다. 그 인식에 반해한다. 라고까지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특히 호남 관련 발언은 최대한 고민해서 해야 한다. 대표로서 당의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일에 있어 역사, 정설과 다른 의견이 당의 기본 정책이나 핵심 가치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선을 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18에 대한 사과에서부터 시작해서 호남으로의 외연 확장, 호남 껴안기 작업을 계속하겠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조금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어서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는 5.18 정신을 4.19 정신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고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5.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이 결코 아니다.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김재원 최의원,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했어요. 여기서 이 공방이 지속됐는데 당연히 강기정 전 수석 비판하죠. 이거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선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역사의 큰 철퇴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거 가지고 철퇴까지는 아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윤 총장의 기본적인 생각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 이야기를 보면 5.18 군사 쿠데타 이런 거 잘못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그런 잘못된 정치를 했는데도 전문가에게 경제 같은 걸 맡기고 책임지도록 해서 실제로 그때 3저 현상의 여파가 있지만은 경제가 잘 됐다. 그러면 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이제 감싸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발언에 대해서 강기정이는 뭐라고? 전두환 정치가 어떤 정치였냐? 포갑 정치고 언론 통폐합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전 대통령한테 뭐 정치를 잘했다 해버리면 이거는 5공화국 시절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했어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별도로 오늘 당 회의가 있었는데 당 회의에서는요, 전두환 대통령 집권 시기 언급하면서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희망이 그렇게 좌절된 시대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이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울 게 많다는 점을 특히 부동산과 원전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택청약 가입하면 주공아파트, 주택청약 예금 가입하면 그러니까 주택청약 저축을 가입하면 주공아파트, 주택청약 예금을 가입하면 민영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당첨이 쉬웠고 10년 정도 저축하면 누구든지 강남아파트를 살 수 있고 그렇게 좌절된 시대는 아니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은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부동산 원전 정책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가서 물어보면 분명히 국내 최고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하지 않겠냐. 저는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아무랬던 50 치하 전두환 정권이지만 적어도 부동산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훨씬 더 암울하다. 이렇게 비판문을 놓고 있습니다. 자, 감쌌죠? 예, 그러니까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가능한 윤석열 총장의 진의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요, 이 홍준표 이 후보, 이 전두환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이 거듭 직격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 1960년도 초 아시아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였고 다른 하나는 버마 내윈 장군의 쿠데타였다. 쿠데타로 집권한 두 장군은 각자 나라를 이끌 방향으로 박정희 장군은 자유민주주의로 향했고 내윈은 국가사회주의로 갔다. 그 결과 60년 후 한국은 선진국 시대를 열었고 버마에서 국호를 거친 미얀마는 아직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남아있다. 최근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여권 옹호 발언은 참으로 위험한 역사인식이다. 히틀러 시대 독일도 대단한 경제발전이 있었던 때이다. 그러면 윤 후보는 히틀러 시대도 찬양하나? 참으로 어리석고 아둔한 발상이다. 아직은 지도자 수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칼잡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 전국 교수 470명이 홍준표 지지를 선언하는 성명서를 방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과 정의를 갖춘 깨끗한 지도자라는 데 방점이 실려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교수 선진화 연대 정윤덕 국민대 교수인데요. 30여 명이 여의도 홍준표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30여 명만 대표로 현장에 참석했고요. 실제로 이 성명에 지지한 교수는 전국 470명 정도로 470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발전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갖춘 깨끗한 정치 지도자 홍준표 예비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일으켜오던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4년 5개월 만에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지도자 홍준표 예비 후보는 5선의 국회의원과 2선의 도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비전과 역량을 두루 갖춘 준비된 후보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과 강한 신념을 통해 반드시 성취해내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배경호 전 정책실장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불확실의 시대인 만큼 능력 있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홍준표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선진국 시대를 열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오후 3시에는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 중 김덕남 등 국가대표 출신 체육인 100명도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홍수환 권투 선수도 이미 홍준표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다소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쭉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선언을 하는 그런 이 조직 시민단체 그리고 인사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